유보통합 다 같이 망하는 길. 안녕하세요. 공립유치원 교사 해봄입니다. 제가 쉬려고 휴직을 했는데 요즘 쉴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유보통합 때문에 매주 의견을 내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쉬고 싶네요. 정부가 12월에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고, 우리 현장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공립유치원교사, 사립유치원교사,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 뭐 학부모 다 일반 시민 다 가리지 않고 유보통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과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방향이 뭔지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죠. 유아들과 영아들의 교육의 이제 질적 향상, 그리고 모두가 동등하고 이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유보통합을 실시한다 라고 하였지만,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그냥 개정안이라고 부를게요. 유아교육은 원래 학교 교육이에요. 유치원은 학교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 교육의 대상으로서 이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육적 혜택의 대상, 교육의 대상이었던 아이들, 교육의 주체였던 학부모,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던 교사, 교육을 하는 기관이었던 학교가 그냥 보육시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유아교육을 빼서 영유아 보육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개정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12월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열심히 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 선생님, 아이들이 교육 대상에서 보육 대상이 되었다는 거는 보육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보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이 아예 빠질 수는 없죠. 제가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삶과 체험과 경험은 곧 배움이다 라는 건데, 보육기관에서도 이제 질 높은 보육을 받는 경험 속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육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는 이게 교육기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법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또 대한민국의 공교육,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법에서 명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교육 대상에서 보육 대상으로 법에서 명명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교육부의 온갖 교육 정책과 그리고 학교 교육 관련 뭐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지원 같은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육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유보통합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 모두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기 위한 건데, 여기서 교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육이 아무리 질이 높아도 학교 교육에 너희 유아들은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거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게 과연 맞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유보통합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같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다는 거는 교육의 질이, 그리고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단언을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교육부의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점점 삭감되고 있어요. 매년.
교육부가 관할하는 대상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기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해도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 하면은 더 많은 교육부의 예산이 필요한데 삭감 중인데다 추가 지원 계획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뭐 추가 지원 하겠다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행정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많은 기관이 오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그러면 각 학교의 예산이 파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거는 어린이집, 유초, 중, 고, 특수학교가 다 같이 교육의 여건이 낮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 여건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교사들의 처우는 좋아질 것인가? 물론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미 공립유치원 교사이고, 공립유치원 교사는 따로 뭐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비 같은 걸 받지 않아요. 저도 사립유치원에 다녀봤고 또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 처우 들어오는 날만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처우가 없으면 우리의 급여 어때요? 뭐 최저임금은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처우 개선비를 주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처우 개선비를 줬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구청에서도 주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주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보육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비는 누가 줄까요? 당연히 교육부가 줘야 되죠. 근데 교육부가 줄 돈이 있을까요? 예산은 그대로고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 곳은 늘었는데 기본적인 운영도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께 드리던 처우 개선비를 그대로 드릴 수나 있을까요? 과연 처우가 개선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B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걱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정보 얻을 때도 워낙에 없고, 많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보육교사분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이 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유보통합이 과연 학부모님들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무상보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돌봄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기조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봐준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께 유보통합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무상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시는 수익자 부담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립유치원 아이들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누리과정비만 하더라도 공립유치원 아이들은 10만 원인데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28만 원이죠. 근데 18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뭐 원에 따라서 안 받는 것도 요즘엔 있다고 들었는데 원비를 받죠. 그러면 이거 중간에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 돈? 물론 정말 좋으신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존재합니다만, 그거를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사립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받은 지원금을 사실상 어느 항목에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또 내가 내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기관이 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돈 안 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안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가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시잖아요. 우상교육? 질 높은 교육 보육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온종일 아이들을 이제 돌보아 주는 것. 이제 요거 통합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제일 반기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돌봄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정책 마련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교육이랑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교육이랑 돌봄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뭔가 교육을 들으러 가요. 너무 힘들죠? 성인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제 딱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그때 좀 쉬고 했더니 그때는 좀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엄연히 교육을 받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과 돌봄을 받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뭔가 편안함에 그리고 쉼의 차이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면 좋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하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교육을 받아라 하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장기간 교육기관에서 돌봄을 하라는 이 정책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학부모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교육에 보육과 돌봄을 이제 편입을 시켜서 교육의 본질까지 흐려지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정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인가? 하면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교육과 보육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제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영되는 것이 보육과 교육의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교육은 위에 있고 보육은 아래에 있다는 이런 상하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보육과 교육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과 보육 전문성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보육 전문성과 교육 전문성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보육의 전문성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 전문성은 자신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르셨던 부분 새롭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이들과 학교와 학생과 교육을 위한 정책인지 그냥 말로만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